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환경훼손 논란 등으로 지난해 말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제주 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 사업 승인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을 놓고 대상 부지와 인접한 동봉리와 선을 1, 2 지역 주민 사이에 찬반으로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곶자왈 훼손과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구자읍 동백동산 인근 74만 제곱미터 부지에 관광 휴양시설과 자연목장 등을 짓는 제주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사업 승인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상임위 위원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는 사업 부지와 인접한 선을 1, 2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고 현장 설명회 앞에서는 사업 부지를 임대해주는 동봉리 주민들이 심사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현장 설명회에서는 사업 부지가 곶자왈 지대로 볼 수 있다며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업 계획들을 다시 변경하고 해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과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애로사항들이라든지 문제들이 굉장히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수 100%를 자체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가축 분뇨에 관련해서는 전량 퇴비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요. 이 퇴비화하는 것이 더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퇴액비로 해서 좀 처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냄새를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지난 2015년 제주 사파리 월드 개발 사업을 시작한 후 맹수에 의한 생태계 교란 논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줄이고 이름까지 바꿨지만 환경훼손 논란 등으로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주 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토대로 오는 16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 간의 갈등도 있고 논란도 많은 사안이어서 상임위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이번에는 지역 MBC 공동기획 뉴스입니다. 16개 지역 MBC와 9개 지역 민방위 지상파 방송 최초로 여야 대선 후보의 지방자치에 관한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을 기획했습니다. 이 지방자치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대선 후보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차기 대통령의 해법과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광주 MBC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한 데는 무엇보다 중앙정부나 관료의 경직된 자세가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다 혹시 맡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전국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장악하려는 그런 과거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등 지방자치의 개선이 필요하고 다양성에 기초한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화, 그리고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것이 결국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길이다. 그리고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길이다. 또 230개가 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단 4곳만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다면서 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과 교육 투자 등 인프라 구축으로 지방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행정수도로 만든 충청권이 지금은 중부 수도권이 돼버렸다면서 남부권에 독자적인 정보와 사람의 흐름이 가능한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자적인 행정권을 가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굳이 중부권,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미래도 설계하고 할 수 있는.
성남시와 경기도수장으로 11년 동안 소중한 경험을 했다는 이 후보는 후보 모두가 지방자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리더의 용기와 실력이라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지도자의 결단력이 제일 핵심적인 문제 같습니다. 네.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고 표가 좀 떨어지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낼 용기가 있느냐. 저는 그럴 자신은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포근했는데요. 이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공기질이 깨끗하지 않겠습니다. KF 마스크 착용하시고 실내 환기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온화함이 감돌겠지만 날이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요일 낮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고요. 고도가 1000m 이상인 높은 산지에는 눈발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차차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포근하게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북부 지역 6도, 남부 지역 7도, 동부 지역 5도로 오늘 아침보다 3도 이상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1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비구름이 지난 뒤에 북서쪽에서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다음 주는 날이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476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오늘도 오후 5시 기준 4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74명으로 전주 115명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의 병상 가동률은 37.8%로 현재 위중증 환자는 없으며 재택 치료자는 2,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령 주거단지 사업이 다시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에서 예래단지와 관련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추진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한 뒤 주민과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진행해 새로운 사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시 월평동에 추진 중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는 올해 안에 인허가를 마치고 영어교육도시는 새로운 국제학교를 유치해 2단계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전환 과정에 장애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감염 대응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태봉 제주 코로나 방역 대응 추진 단장은 미비한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등 시민단체들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지 공약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제주도 간호조무사회도 어제 이재명 후보 제주선대위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보건의료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등을 이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억 원대 타운하우스 절도범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밀렵감시단의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일 한라산 임야에서 밀렵감시 활동을 하던 중 금고를 뜯던 절도범을 신고한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에 감사장과 제주 으뜸 치안 파트너 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도 절도범을 신고한 밀렵감시단원 3명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부모 씨와 56살 부모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